이간질 잘하는 사람 알아보는 법. 마음이 변덕스러운 자는 불안정한 우정을 나타낸다. 진실을 왜곡하는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한다. 주변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간질의 시초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저도 이 간단한 것을 몰라서 회사 생활할 때 이간질하는 사람들에게 조정당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조정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조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변 환경을 자신의 바람대로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기가 주도해서 주변을 통제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어 하는 마음,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런 생각은 우리 모두 안에 조금씩 있어요. 오늘은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넘어서서 더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 옛적에 법구경에서는 우리 마음이 정말 변덕스러우며 자꾸만 제멋대로 달리려고 한다고 했어요. 마치 방향 없이 달리는 말처럼요. 이 말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제어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를 잘 관리하면 우리 마음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라고 했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건 사실은 우리 마음 속의 불안이나 불만에서 온다는 거예요. 공자님은 스스로를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깥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자연스럽게 주변도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조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사실 우리 자신의 불안이나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다른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게 돼요. 대신 우리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되고, 이 힘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내면을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조종하려는 마음을 넘어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더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말이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다. 두 번째로, 필요 이상으로 다정하게 대하곤 한다. 사회에서는 항상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왜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게 대할 때 조금 의심을 해봐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은 친절하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친절이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그래서 친절함은 대인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지만 가끔 우리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친절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누군가가 우리에게 평소보다 훨씬 더 친절하게 대할 때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우리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또는 우리의 의견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해요.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알아채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친절을 가장한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일관되지 않은 행동이나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과도한 친절함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친절이 우리가 특정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는 그 친절이 순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친절을 항상 의심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좋은 의도로 친절을 베푸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직감이나 관찰을 통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 그 느낌을 무시하지 않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건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일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다정한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심을 다해 서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이는 미래를 위한 발전을 방해한다.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을 시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 사이에 비밀을 두는 것이다. 세 번째로, 요청하지 않은 개인적인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나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신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말하기 시작할 때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 이해해 보려고 해요. 특히 이런 행동이 이간질을 잘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패턴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연결감을 느끼고 싶어 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공유의 순간을 다른 의도로 사용하기도 해요. 특히 그들의 이야기가 개인적인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그 이야기의 목적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공유함으로써 타인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할 수 있어요. 이는 자연스러운 인간 관계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간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특정인에 대한 동정을 유도하거나 또는 그 어려움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 할 때 이는 이간질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의 맥락과 그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 패턴을 잘 관찰하는 것이에요. 이를 알아채는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어려움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또한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사람이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지를 살펴보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면서도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되 동시에 그들의 말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 속에 숨겨진 더 큰 의미를 찾아가는 지혜를 갖추길 바랍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을 정화해야 한다. 고독은 때때로 가장 현명한 조언자다. 네 번째로, 질투심과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나 말고 다른 사람과 친해지면 질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보이는 질투와 통제 욕구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이것이 어떻게 이간질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때는 누군가가 가진 것을 보고 나도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질투심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에요. 하지만 이 질투심이 너무 커져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구로 변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직장이나 학교, 친구 그룹에서 늘 우위에 서고 싶어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질투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조절하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행동은 종종 이간질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불화를 조장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자신의 실패나 불행으로 여기며 그래서 그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약화시켜나 자신을 더 우위에 두기 위해 이간질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행동을 알아차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사람들의 행동 뒤에 있는 의도를 관찰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누군가를 고립시키려고 할 때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한 우리 스스로도 질투나 통제 욕구에 대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자기 인식은 우리가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간질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질투와 통제 욕구를 넘어서 서로를 지지하고 돕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감정을 잘 관리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면 우리 모두 더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자가 가장 강하다. 5번째로, 타인에 대한 비방을 자주 한다. 이간질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간질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끔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남의 흠을 잡거나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특히 이런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는 이간질을 잘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하거나 비방하는 건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끔은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하고 궁금해하고 얘기를 나누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걸 좀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을 권력 게임에서 밀어내기 위해 사용해요. 이렇게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런 행동이 결국 우리 모두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두 서로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만 한다면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분명히 긍정적이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우리 모두가 좀 더 주의 깊게 듣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누군가가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이야기가 정말 필요한가? 이걸 퍼뜨리는 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정보나 단지 누군가의 한마디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직접 그 사람과 이야기해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건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돼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사회인가? 아니면 서로를 의심하고 경쟁하는 사회인가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그 답을 만들어간다는 걸 잊지 말아요.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좀 더 긍정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해요. 언어는 마음의 거울이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을 반영한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의 친구를 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한 것들 마음에 담아주셨나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간질과 그로 인해 생기는 여러 상황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이 모든 걸 통틀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사실은 매우 간단해요. 바로 우리 모두가 좀 더 이해심 많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얘기 나눈 이간질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들 기억나시나요? 주변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 필요 이상으로 다정하게 굴지만 뒤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경우, 또 자기 얘기만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을 자주 험담하며 질투하고 통제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 말이에요. 이런 행동들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어요. 이 모든 걸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커뮤니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서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분명 더 좋은 곳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으면 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요. 우리 각자가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모여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작은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이해하는 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간질 잘하는 사람 알아보는 법. 마음이 변덕스러운 자는 불안정한 우정을 나타낸다. 진실을 왜곡하는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한다. 주변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간질의 시초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저도 이 간단한 것을 몰라서 회사 생활할 때 이간질하는 사람들에게 조정당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조정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조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변 환경을 자신의 바람대로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기가 주도해서 주변을 통제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어 하는 마음,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런 생각은 우리 모두 안에 조금씩 있어요. 오늘은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넘어서서 더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 옛적에 법구경에서는 우리 마음이 정말 변덕스러우며 자꾸만 제멋대로 달리려고 한다고 했어요. 마치 방향 없이 달리는 말처럼요. 이 말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제어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를 잘 관리하면 우리 마음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라고 했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건 사실은 우리 마음 속의 불안이나 불만에서 온다는 거예요. 공자님은 스스로를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깥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자연스럽게 주변도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조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사실 우리 자신의 불안이나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다른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게 돼요. 대신 우리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되고 이 힘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내면을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조종하려는 마음을 넘어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더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말이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다. 두 번째로 필요 이상으로 다정하게 대하곤 한다. 사회에서는 항상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왜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게 대할 때 조금 의심을 해봐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은 친절하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친절이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그래서 친절함은 대인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지만 가끔 우리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친절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누군가가 우리에게 평소보다 훨씬 더 친절하게 대할 때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우리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또는 우리의 의견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해요.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알아채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친절을 가장한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일관되지 않은 행동이나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과도한 친절함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친절이 우리가 특정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는 그 친절이 순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친절을 항상 의심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좋은 의도로 친절을 베푸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직감이나 관찰을 통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 그 느낌을 무시하지 않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건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일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다정한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심을 다해 서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이는 미래를 위한 발전을 방해한다.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을 시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 사이에 비밀을 두는 것이다. 세 번째로 요청하지 않은 개인적인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나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신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말하기 시작할 때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 이해해 보려고 해요. 특히 이런 행동이 이간질을 잘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패턴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연결감을 느끼고 싶어 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공유의 순간을 다른 의도로 사용하기도 해요. 특히 그들의 이야기가 개인적인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그 이야기의 목적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공유함으로써 타인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할 수 있어요. 이는 자연스러운 인간 관계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간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특정인에 대한 동정을 유도하거나 또는 그 어려움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 할 때 이는 이간질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의 맥락과 그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 패턴을 잘 관찰하는 것이에요.
이를 알아채는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어려움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또한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사람이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지를 살펴보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면서도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되 동시에 그들의 말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 속에 숨겨진 더 큰 의미를 찾아가는 지혜를 갖추길 바랍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을 정화해야 한다. 고독은 때때로 가장 현명한 조언자다. 네 번째로 질투심과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나 말고 다른 사람과 친해지면 질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보이는 질투와 통제 욕구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이것이 어떻게 이간질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때는 누군가가 가진 것을 보고 나도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질투심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에요. 하지만 이 질투심이 너무 커져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구로 변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직장이나 학교, 친구 그룹에서 늘 우위에 서고 싶어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질투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조절하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행동은 종종 이간질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불화를 조장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자신의 실패나 불행으로 여기며 그래서 그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약화시켜나 자신을 더 우위에 두기 위해 이간질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행동을 알아차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사람들의 행동 뒤에 있는 의도를 관찰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누군가를 고립시키려고 할 때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한 우리 스스로도 질투나 통제 욕구에 대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자기 인식은 우리가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간질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질투와 통제 욕구를 넘어서 서로를 지지하고 돕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감정을 잘 관리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면 우리 모두 더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자가 가장 강하다. 다섯 번째로 타인에 대한 비방을 자주 한다. 이간질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간질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끔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남의 흠을 잡거나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특히 이런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는 이간질을 잘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하거나 비방하는 건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끔은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하고 궁금해하고 얘기를 나누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걸 좀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을 권력 게임에서 밀어내기 위해 사용해요. 이렇게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런 행동이 결국 우리 모두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두 서로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만 한다면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분명히 긍정적이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우리 모두가 좀 더 주의 깊게 듣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누군가가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이야기가 정말 필요한가? 이걸 퍼뜨리는 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정보나 단지 누군가의 한마디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직접 그 사람과 이야기해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건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돼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사회인가? 아니면 서로를 의심하고 경쟁하는 사회인가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그 답을 만들어간다는 걸 잊지 말아요.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좀 더 긍정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해요. 언어는 마음의 거울이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을 반영한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의 친구를 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한 것들 마음에 담아주셨나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간질과 그로 인해 생기는 여러 상황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이 모든 걸 통틀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사실은 매우 간단해요. 바로 우리 모두가 좀 더 이해심 많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얘기 나눈 이간질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들 기억나시나요? 주변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 필요 이상으로 다정하게 굴지만 뒤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경우, 또 자기 얘기만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을 자주 험담하며 질투하고 통제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 말이에요. 이런 행동들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어요. 이 모든 걸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커뮤니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서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분명 더 좋은 곳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으면 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요. 우리 각자가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모여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작은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이해하는 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간질 잘하는 사람 알아보는 법. 마음이 변덕스러운 자는 불안정한 우정을 나타낸다. 진실을 왜곡하는 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한다. 주변에서 다른 사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간질의 시초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저도 이 간단한 것을 몰라서 회사 생활할 때 이간질하는 사람들에게 조정당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조정당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런 조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이 영상은 부처님과 세계 철학자들의 지혜를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어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주변 환경을 자신의 바람대로 통제하려는 경향이 있다. 자기가 주도해서 주변을 통제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어 하는 마음, 한 번쯤은 느껴보셨을 거예요. 이런 생각은 우리 모두 안에 조금씩 있어요. 오늘은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넘어서서 더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 옛적에 법구경에서는 우리 마음이 정말 변덕스러우며 자꾸만 제멋대로 달리려고 한다고 했어요. 마치 방향 없이 달리는 말처럼요. 이 말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제어하기 어려운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를 잘 관리하면 우리 마음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잘 이끌 수 있어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사회적인 존재라고 했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내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건 사실은 우리 마음 속의 불안이나 불만에서 온다는 거예요. 공자님은 스스로를 이기는 것이 가장 큰 승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바깥 세상을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죠.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자연스럽게 주변도 긍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조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사실 우리 자신의 불안이나 두려움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다른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게 돼요. 대신 우리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되고 이 힘을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내면을 더 잘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조종하려는 마음을 넘어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마음을 잘 다스리며 더 긍정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봅시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말이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자다. 두 번째로 필요 이상으로 다정하게 대하곤 한다. 사회에서는 항상 친절하게 다가오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은 왜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게 대할 때 조금 의심을 해봐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은 친절하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친절이 다른 의도를 숨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모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죠. 그래서 친절함은 대인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지만 가끔 우리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친절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누군가가 우리에게 평소보다 훨씬 더 친절하게 대할 때 그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우리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한다면 그들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또는 우리의 의견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해요. 사람들은 때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알아채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친절을 가장한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일관되지 않은 행동이나 특정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과도한 친절함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친절이 우리가 특정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는 그 친절이 순수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군가의 친절을 항상 의심하며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로 좋은 의도로 친절을 베푸는 거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직감이나 관찰을 통해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때 그 느낌을 무시하지 않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건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이 일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때로는 필요 이상으로 다정한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심을 다해 서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이는 미래를 위한 발전을 방해한다.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을 시험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들 사이에 비밀을 두는 것이다. 세 번째로, 요청하지 않은 개인적인 어려움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나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때때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자신의 어려움이나 문제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말하기 시작할 때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 이해해 보려고 해요. 특히 이런 행동이 이간질을 잘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주 볼 수 있는 패턴 중 하나일 수 있다는 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어요.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것을 통해 연결감을 느끼고 싶어 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공유의 순간을 다른 의도로 사용하기도 해요. 특히 그들의 이야기가 개인적인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그 이야기의 목적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공유함으로써 타인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할 수 있어요. 이는 자연스러운 인간 관계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이간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키고자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자신의 어려움을 공유하며 특정인에 대한 동정을 유도하거나 또는 그 어려움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 할 때 이는 이간질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의 맥락과 그 사람의 일반적인 행동 패턴을 잘 관찰하는 것이에요. 이를 알아채는 방법 중 하나는 그 사람이 자신의 어려움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하는지를 주의 깊게 보는 거예요. 또한 그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그 사람이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지를 살펴보세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염두에 두면서도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가짐이에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되 동시에 그들의 말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가 일상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더 깊은 이해와 통찰을 얻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소중히 여기면서도 그 속에 숨겨진 더 큰 의미를 찾아가는 지혜를 갖추길 바랍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자신의 내면을 정화해야 한다. 고독은 때때로 가장 현명한 조언자다. 네 번째로, 질투심과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나 말고 다른 사람과 친해지면 질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뤄볼 주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보이는 질투와 통제 욕구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이것이 어떻게 이간질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어떤 때는 누군가가 가진 것을 보고 나도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질투심은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에요. 하지만 이 질투심이 너무 커져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는 욕구로 변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직장이나 학교, 친구 그룹에서 늘 우위에 서고 싶어 하고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질투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조절하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행동은 종종 이간질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불화를 조장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때때로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을 자신의 실패나 불행으로 여기며 그래서 그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약화시켜나 자신을 더 우위에 두기 위해 이간질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행동을 알아차리고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사람들의 행동 뒤에 있는 의도를 관찰하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누군가를 고립시키려고 할 때 그 이유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한 우리 스스로도 질투나 통제 욕구에 대해 성찰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자기 인식은 우리가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이간질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질투와 통제 욕구를 넘어서 서로를 지지하고 돕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감정을 잘 관리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한다면 우리 모두 더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다. 감정의 폭풍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자가 가장 강하다. 5번째로, 타인에 대한 비방을 자주 한다. 이간질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간질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가끔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바로 남의 흠을 잡거나 비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특히 이런 행동을 통해 다른 사람들 사이에 분란을 일으키는 이간질을 잘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를 하거나 비방하는 건 그리 드문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가끔은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하고 궁금해하고 얘기를 나누기도 하죠.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걸 좀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또는 다른 사람을 권력 게임에서 밀어내기 위해 사용해요. 이렇게 남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런 행동이 결국 우리 모두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모두 서로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만 한다면 어떤 분위기가 될까요? 분명히 긍정적이지 않을 거예요. 이런 상황을 바꾸려면 우리 모두가 좀 더 주의 깊게 듣고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습관을 가져야 해요. 누군가가 뭔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이야기가 정말 필요한가? 이걸 퍼뜨리는 건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정보나 단지 누군가의 한마디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직접 그 사람과 이야기해보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더욱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건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돼요.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사회인가? 아니면 서로를 의심하고 경쟁하는 사회인가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 그 답을 만들어간다는 걸 잊지 말아요.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좀 더 긍정적이고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해요. 언어는 마음의 거울이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을 반영한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의 친구를 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이야기한 것들 마음에 담아주셨나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간질과 그로 인해 생기는 여러 상황에 대해 알아봤잖아요. 이 모든 걸 통틀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사실은 매우 간단해요. 바로 우리 모두가 좀 더 이해심 많고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죠. 우리가 얘기 나눈 이간질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들 기억나시나요? 주변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들, 필요 이상으로 다정하게 굴지만 뒤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경우, 또 자기 얘기만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을 자주 험담하며 질투하고 통제하려는 사람들의 이야기 말이에요. 이런 행동들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어요. 이 모든 걸 배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커뮤니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서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다면 이 세상은 분명 더 좋은 곳이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으면 해요. 우리 모두가 함께 손잡고 서로를 이해하며 더 밝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요. 우리 각자가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우리 모두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니까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작은 시작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서로를 더 사랑하고 이해하는 더 아름다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